상호관세 발효를 닷새 앞두고 한미 경제사령탑의 최종談判이 오는 31일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일본에 이어 EU도 협상을 마무리한 가운데 정부는 수십조 원 규모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미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반도체 품목관세 발표를 앞두고 HBM 등 최첨단 반도체 분야에서의 현지 추가 투자도 카드로 거론됩니다. 네, 김종학 뉴욕 특파원 연결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학 특파원, 유럽연합이 관세율을 15%로 낮췄는데 희소식만은 아닌 모양입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면서요? 네,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15%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만나 유럽연합 내에서 생산한 상품에 대해 15%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오는 8월 1일로 예정된 30%의 관세율을 막판 협상에서 절반으로 낮추는 데 합의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보겠습니다. So we have a tariff of 15%. We have the opening up of all of the European countries, which I think I could say were essentially closed. 네, 이런 시장 개방에 함께한 여러 자금들의 규모가 매우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번 합의는 유럽연합이 미국에 모두 1조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지원을 약속한 대가입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등 에너지 제품 구매에 앞으로 3년간 7,500억 달러어치, 미국 내 각종 프로젝트에 6천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조건입니다. 유럽연합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율은 이번 협상으로 기존 27.5%에서 일본과 동일한 15%로 낮아지게 됩니다. 품목 관세로 인해서 25%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산 무기를 유럽에서 상당한 규모로 사들이는 약속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두고 모든 관세 협상 가운데 가장 큰 건이었다면서 일괄적인 시장 개방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미중 간에도 관세 유예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숨가쁜 한 주가 예상이 됩니다. 반도체 품목 관세도 조만간 발표된다고요? 네, 이번 주가 상당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조사를 진행해왔던 반도체 관세가 곧 확정됩니다. 하워드 러튼이 미 상무장관이 오늘 기자회견 중에 이번 상호관세와 별개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조사를 해왔던 반도체 관세를 2주 내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들은 반도체뿐 아니라 의약품, 목재, 구리 등으로 이번 유럽연합 상품에 적용된 15%와는 별개로 시행이 됩니다. 이날 협상에서도 양측이 상당 부분에서 합의를 이뤄냈지만 이러한 민간 품목, 특히 의약품과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혼선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거래가 의약품과 무관하고 미국 내에서 결국 약품들을 제조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15%는 모든 품목을 포괄하는 숫자이고 그것이 상한선이라면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발효 시점까지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아직 협상을 마치지 못한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우리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는 31일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는데 어쩌면 관세 시행 전 최종談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카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지 시간 28일과 29일에 걸쳐서 미국과 중국이 만나게 되는데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주요 무역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구윤철 부총리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려다가 취소됐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데 그 시점이 상호관세 유예 마지막 날인 현지 시간 31일 1대1 통상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번 협상에 앞서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투자, 이 협력 프로젝트들이 꾸준히 물밑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들어서 지난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인사들이 뉴욕을 수시로 방문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실체가 미국의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 이른바 마스가로 불리는 협력 방안입니다. 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5일 금요일에 뉴욕 하워드 러튼이 상무장관의 자택을 찾아서 한미 산업장관
相关협상을 가졌고 이 과정에서 조선산업의 협력 구상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이름 지어졌는데 우리나라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상 등이 금융 패키지를 지원하는 구성입니다. 쇠락해 있는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기술을 부여한 한국 민간 조선사들 그리고 정부 주도의 공적 자금이 들어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목표에 맞는 동맹국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지렛대 전략입니다.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과 유럽연합 등이 약속한 투자 약속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보증을 통해서 그 규모가 10배 이상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걸 똑같이 하기보다는 우리나라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해법을 찾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